교재 135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주군, 보혜주군, 주군이라는 게 여기 위에도 여기 보면 우에 있는 것도 이것도 보혜주군이라고 돼 있고 아래도 주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얘기한 게 이게 단부에선 상부에 있는 게 인장철근이고 하부에는 압축철근이잖아요. 이것도 주군인 거죠. 이 점은 다 주군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오른쪽에 굽힘철근이라고 있죠. 있나요? 이 라면도상에 위아래가 같은 거는 스트레이트근이지만 위아래가 다른 철근은 가다가 꺾이잖아요. 그죠? 이게 절곡근이다 이거지. 이 절곡근, 벤트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밑에 보면 주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군 해놓고 옆에다 가로 열고 축방향 철근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할 거고 이제 1번 지문부터 한번 보자고요. 보에서 인장력을 부담하는 쪽에만 주군을 배치하는 것을 당근보라 하고 압축력이 생기는 쪽에도 주군을 배치하는 것을 복근보라고 하는데 구조 내력상 주연보는 복근보로 하는 거였다. 이미 얘기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에 인장주군의 이음은 중앙부의 상부, 단부 하부에 두고 여기 좀 볼래요? 우리가 공사다 보면 철근도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이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응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죠? 맞습니까? 그럼 철근의 강도 그럼 무슨 강도예요? 인장 강도죠. 인장 강도가 큰 데서 이으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인장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단부에서는 상부의 인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요 하부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중앙부는 어디서 이어야 된다? 상부에서 이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또 이런 고민들을 해요. 처음에는. 아이 교수님 여기 철근도 없는데 어떻게 철근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철근이 있죠? 단부 하부에. 맞습니까? 중앙 상부에도 철근이 있잖아. 인장력이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굽힘 그는 굽힌 부분에 둔다. 이게 철근이 가다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굽힘 철근이잖아. 그죠? 가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요거는 이을 때 여기 굽힌 부분에서 철근을 서로 연결해 주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아래 이제 동그란 서문에 보혜 주철근 순간격 그랬어요. 순간격은 조금 아까도 철근과 철근의 간격을 순간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굵은 골재 얘기했을 때 4분의 3 이하로 골재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순간격 얘기했죠. 지각한 사람은 눈동자가 이상하네요.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이게 철근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순수한 철근 간격이 그죠? 그럼 이 간격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그 도표 좌측에 25mm 이상 요 간격이 얼마다? 25mm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25mm 이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군의 공층 직경 이상 그랬죠. 요게 주군이라고 한다면 요 지름 이상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안 써도 되잖아. 요게 주군이다. 요게 철근이야. 그럼 요 철근에 지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요 지름 이상, 직경이 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란 3번에 굵은 골재의 3분의 4 이상. 거꾸로 보자고요. 아까 요 안에 들어가는 골재는 전체의 4분의 3 이하 이런 얘기. 철근 간격의 4분의 3 이하 했잖아. 그 표현은 거꾸로 한 거야. 굵은 골재의 3분의 4다 이거지. 요게 굵은 골재야. 요 굵은 골재 얼마? 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지. 뭐 이게 철근 간격이. 이해할 수 있나요? 뒤집어 써놓은 거 아니야. 이쪽 부분이 이해가 전달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걸 먼저 얘기할게요. 이 철근 간격보다 자갈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크면 여기 모르타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적어야 된다. 이 자갈은 철근 간격보다 작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철근 간격의 4분의 3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게 뭐가 요 자갈이.
이해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이 철근의 순간격 얘기하잖아. 철근의 간격 얘기하잖아. 근데 굵은 골재 3분의 4. 그러니까 굵은 골재 3분의 3은 그럼 이거 3일은 3에서 1과 3분의 1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갈보다 이게 자갈 1이잖아. 그죠? 이거보다 더 4분의 1, 3분의 1은 더 커야 된다. 이게 철근의 간격이. 되겠죠? 안 되면 이런 게 있구나. 다만 이런 거죠. 이 책을 표현할 때 좀 어렵게 해놨는데 자갈은 철근 간격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 먼저 집어넣으라 이거야. 이 자갈은 철근 간격보다 작아야 된다. 뒤집어서 보면 철근의 간격보다 철근의 간격은 이 자갈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3분의 4니까. 뒤집어서 얘기한 거다.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조건은 1, 2, 3 중 무슨 값? 큰 값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자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셋 중에 큰 값, 작은 값 이런 얘기를 해. 좀 이따도 나올 거야. 근데 건물이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철근 간격이 만약에 좁으면 자갈에 걸려버릴 거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무슨 값 써야 된다? 큰 값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직 혼자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이게 느끈 간격이죠. 맞아요? 이 느끈 간격이 좀 이따 규정에 나와. 이 느끈 간격이나 또는 기둥 같으면 기둥엔 띠철근 있죠. 띠철근 간격도 있는데 띠철근 간격이 넓으면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 그러니까 띠철근 간격은 작은 값 결정한다. 세 가지 중에 작은 값. 이해했나요? 느끈이든 기둥에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주근이 있고 띠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띠철근의 간격도 규정이 있다고. 좀 이따 나오는데 이 띠철근의 간격이 넓으면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야. 이 철근의 간격은 넓어야 자갈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셋 중에 큰 값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굽힘철근 얘기가 나옵니다. 한자로 절곡근이라고 돼 있죠. 한자로 절곡근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벤트업바라고 돼 있고 줄여서 벤트근 이렇게 부르는 거죠. 1번 지문에 전단력의 보강으로 대단히 유효하지만 여기 좀 볼래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사각형으로 된 게 느끈이잖아요. 위에 이게 보구, 그죠?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죠. 근데 이 느끈을 대주면 전단력이 잘 버팅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지문 맞아 봅니다. 전단력의 보강으로 대단히 유효하지만 주로 느끈과 같이 사용한다. 뭐가? 지금 위에 타이틀 보세요. 가로 한 번에. 굽힘철근이잖아요. 요게 굽힘철근이잖아요. 가다가 꺾인 거. 맞습니까? 굽힘철근이 전단력 보강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주로 느끈과 같이 사용한다. 느끈하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굽힘철근과 제축과의 각도는 30에서 45도. 여기 좀 볼래요? 요 철근. 요 파란 철근 이렇게 가다가 꺾이잖아요. 그죠? 그 철근 이렇게 꺾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각도 얘기하는 거야. 요 각도가 30도에서 45도로 많이 한다 이거야. 이해했죠? 당연히 이 각도도 엇갈리는 거니까. 그죠? 엇각이라는 거죠. 너무 전설적인 얘기 하나? 요 각도가 곧 얼마? 30에서 45도 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에 반곡점은 반곡점이라고도 하고 변곡점이라고도 하는데 순지간의 4분의 1 지점이다. 여기 좀 볼까요? 순지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어보면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 이걸 순지간, 순수한 간격이다 이런 얘기죠. 지간의 4분의 1, 그럼 이거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겠죠. 이게 단부, 중앙부, 단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곡근이 요 4분의 1 지점에서, 이 전체의 4분의 1 지점에서 철근이 가다가 꺾인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정착하겠죠. 맞아요? 4분의 1 지점에 꺾은 거잖아, 이게. 우리 4등분 해서, 그죠? 그 얘기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응력에 따라 상하 주군의 수량을 변화시키는데 유리하다. 이 굽힘철근이 여기서는 두 개였죠. 그죠? 맞아요? 위아래가 똑같은 거는 노란 스트레이트 근이지만 위아래가 다른 거는 절곡근이잖아. 여기서 봤죠? 이건 위에 4, 5, 6개, 아래 2개잖아. 그죠? 요것도 절곡근, 요것도 절곡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늑근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늑근이 이거라는 건 뭐 다 아니까 이 겉에 사각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1번 보의 전단 보강을 위해, 이 소리는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고 전단 보강은 안 잘리게 버팅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전단 보강을 위해 넣는 철근을 늑근 또는 스트럽이라 한다. 늑근을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대개 보의 양단부에서 크고 중앙부에서는 작으므로 늑근은 단부에는 촘촘히 넣고 중앙부는 성기계에 배치한다. 성기계라는 건 뭐야? 여기 좀 볼래요? 이 저자는 사투리 지방 사람일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말은 안 합니다. 요게 늑근의 간격이에요. 여기도 아까 예를 들어 중앙부가 300이다. 그럼 단부는 200 또는 150 이렇게 집어넣어요. 성기계라는 게 넓게 넣는다는 거야. 원래 철근 콘크리트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규정에 보면 늑근의 간격은 중앙부보다 단부를 조밀하게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 대학 교재에 보면 늑근의 간격은 중앙부보다 단부를 어떻게 넣어라? 조밀하게 넣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규정에. 이 저자는 이제 성기계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서울 사람 잘 못 알아먹는데 이런 뜻이다. 넓게 넣는다는 거죠. 이제 그 아래 지문에 보면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자고. 이제 아까 첫 추측은 맨 뒤에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대개 양단부에서 크고, 여기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잖아요. 그죠? 전단력은 요거 단부, 양단부, 여기도 단부, 어디 있어? 여기 단부, 여기 단부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단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늑근을 어떻게 해요? 조밀하게 넣으라 이런 얘기인 거야. 또 하나 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철근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콘크리트 이을 때 어디에서 이어서 써요? 어디? 보는 중앙에서 수직으로 이었죠. 축방의 직각으로. 중앙에서 수직으로 이어쳤잖아. 또 눈동자들이 맛이 갔어요. 한 3분의 1은 못 봤다는 눈빛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고요. 우리 거푸집 치잖아요. 그죠? 원래 콘크리트 한 번에 다 주는 게 좋잖아. 한 번에 다 못 치면 예를 들어 4등분 해보자고. 단부, 중앙부, 단부. 그죠? 그럼 가운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붙잖아요. 맞아요? 다 굳으면 이거 떼어내고 또 갖다 붙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에서 인다 이거야. 기억납니까? 슬라브도 중앙에서 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또 축방의 직각으로 있는다. 이게 축방이고 이 축의 직각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기둥은 어디서 이었어? 여기서 이었죠? 이 바닥판. 이게 보 윗선이잖아요. 맞습니까? 기초가 있으면 기초판에서도 이을 수도 있고. 그니 이거 결석하다 갑자기 나타나는데 뭔 소린가 이러면 어지럽잖아. 그리고 모르면 재미가 없어져야 합격권화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합격자 명단이 없어진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야 돼. 내가 물론 못 졸게 하겠지만.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 이거 한 번 들어서 모르잖아. 첫째는 이해고 그다음에 반복인 거야. 그거 내가 해드리는 거고 합격하는 지름길이고 그게.
가끔 결석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은 힘들어야지. 남들 한 거보다 배는 힘들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우리 애들한테도, 자녀한테도. 남들은 1시간 할 거 나는 놀다 보니까 3시간 해야 되더라. 그걸 격차를 쫓아주려니까 1시간 할 거 3시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회식이 있어도 한 잔 먹고 와야 된다는 거죠. 1시간 늦더라도. 자, 마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늦근의 사용 목적이라는 거 있죠. 여기다 별표 하세요. 늦근의 사용 목적, 별표.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왔고 또 나올 확률도 많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근, 이 사각형의 철근을 늦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보이고요. 왜 설치하냐는 거지, 이 늦근을. 첫 번째, 전단력 보강.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잖아요. 전단력 보강은 안 잘리게 버팅인데 이 늦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사인장 균열 방지. 여기 좀 볼래요? 이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단순보잖아요. 우에서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항상 균열은 이게 축방향이죠. 맞아요? 축방향의 직각으로 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긴다. 왜? 요게 축방향이잖아. 그죠? 이렇게 휘었잖아. 그럼 여기 직각이 이런 거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게 사인장 균열이라는 건데, 우리 이게 수직선이고 이게 수평선이고 이걸 사선이라 그러잖아요. 경사져서 균열이 생긴다. 이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인장 균열을 방지한다는 거지. 뭐가? 늦근이. 이해했나요? 그러면 기억문장 해결됐고, 니은에 죽은 상호 간의 위치를 유지한다.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이거 다 적으면 힘들어. 얇은 철사를 이렇게 잡아맨다 그랬죠. 이거 안 잡아매면 콘크리트 벗을 때 위치가 변동이 생긴다. 이걸 결석선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늦근하고 만나는 철 죽은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죽은 상호 간의 위치를 유지해 준다. 이 점들이 이게 죽은들이잖아요. 그죠? 결석선 잡으니까 위치를 고정해줘야. 그 다음에 적당한 피복 두께도 유지한다. 그죠? 이거 잡으면 있어야 이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철근이 조립 용이하다. 당연하겠죠. 만약 이런 단순 보면, 담배근이면 잡아맬 데가 없잖아. 상호간에. 그죠? 이해할 수 있죠. 복배근은 인장력 받는 데 철근 넣고 압축력 받는 데 철근 넣으니까 요게 인장력 받는 거죠. 요건 압축력 받는 거고. 겉에 그 있으니까 철근 조립하기가 용이하다 이거야. 뭐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 목적 잘 기억하시고, 내가 보통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예전 가르쳐 보면요. 시험 보통 우리 7월 달에 보잖아요. 둘째 주쯤에. 근데 5월 달에 온 사람도 합격을 했어. 저기 노원에서 내가 강의할 때야. 한 분이 너무 멋지게 강의하고 이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식사하자 그래서 둘이 갔더라고. 식사하면 그러더라고. 도대체 시설계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우연찮게 친구 동영상을 같이 보게 됐는데 너무나 쉽게 그림을 쉽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고. 근데 그분은 은행 지점장 하던 분이었어. 그게 합격하고 먼저 소개해준 그 친구는 떨어졌었어. 그 애는 그 다음 때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래요. 자기가 나 이 소리 하는 얘기는 갈급해야 된다. 갈급하다는 얘기가 뭐죠? 이거 뭐 에이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거야. 잔인한 소리 같지만 대충 하면 대충 떨어지는 게 진리고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어떻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여러분들 5월달까지 끌고 간다. 대신에 5월달 딱 지나면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신경 안 쓴다. 잘하든 무슨 눈동자만 봐도 내가 5월달서부터 그 사람 가르치려고 끌고 가다 보면 나머지 좀만 해주면 합격할 사람들 놓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끌고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새겨들으시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느끈의 구조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느끈의 간격. 먼저 여기 느끈의 간격은 이거죠. 요 느끈과 요 느끈의 간격.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중앙부보다 단부는 어떻게 넣어라? 조밀하게 넣어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일단 이 느끈은 거기 보면 그 느끈의 간격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2분의 D라고 돼 있나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보의 너비고 이게 춤이잖아요. 춤을 D라고 하는 거야. 이걸 영어로는 depth라고 하는 거야. depth. 그래서 D자 이니셜을 쓰는 거야. 그러면 2분의 D면 요 춤의 얼마요? 2분의 1 이런 얘기인 거지. 이 느끈의 간격이 이 춤이 얼마? 2분의 1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6번에 600mm 이하. 이 느끈의 간격이 600mm 이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2 중 무슨 값? 최소값. 이게 넓을수록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 최소값 써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내진설계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내진설계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혹시나 요즘에 무너졌죠. 그죠? 난리 났잖아요. 그죠? 포항에서. 그죠? 그 포항 집안이 모래 집안이 많습니다. 모래 집안이. 사질 집안 아시죠? 어쨌든 간에 보면 내진설계 시 4분의 D 이하다. 내진설계가 뭐예요? 지진에 강한 설계잖아. 맞아요? 지진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통은 2분의 D였는데 이거는 4분의 D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방향 철근 지름의 8배 이하. 그럼 축방 철근이 뭐예요? 주근. 이게 주근이잖아요. 이 점들이. 그죠? 이게 주근이죠. 주근 지름의 몇 배? 8배 이하다 이런 얘기지. 아까 느끈의 주근은 D 몇 미리 이상? 13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어. 지금 1시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애우려는 게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자고. 134페이지. 중간에 가로 1번에 134페이지 중간 가로 1번에 보의 일반설계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보의 주근의 직경은 13mm 이상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요 주근이 13mm 이상이니까 13mm도 되고 16mm도 되고 22mm도 된다는 거야. 그거의 몇 배? 8배 이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느끈 직경의 24배 이하. 요게 느끈이잖아. 맞습니까? 이거에도 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D 10mm다. 그럼 10 곱하기 얼마? 24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300mm 이하. 300mm면 30cm잖아요. 그죠? 이것들 중에 당연히 무슨 값? 최소값 써야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단 보강근의 범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단 보강근이. 전단 보강은 뭐야? 전단이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리게 버티는 게 보강근이죠. 근데 어떤 거를 전단 보강근이라 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전단 보강근의 범위라는 게. 이제 기억해 보면 A 지문에 주근 30도 이상 굽힌 축방향 철근. 이거 결론적으로 이 파란 철근도 주근이죠. 그죠? 축방향으로 들어간 철근이 주근이잖아. 그죠? 이것도 주근인데 그 지문에 표현하기를 30도 이상 굽힌 축방향 철근. 요거 아까 이 굽힘 철근 여기 몇 도? 30에서 45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30도 이상 굽힌 축방향 철근 이것도 전단 보강근이다.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힘이 자르려고 내려오는데 안 잘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지. 전단 보강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굽힘철근이. 어렵겠지만 굽힘철근이 전단 보강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굽힘철근 30도 이상 굽힘철근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30도 이상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맞아요? 똑같은 거잖아. 그죠?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표현이 달리 했을 뿐이지. 이게 굽힘철근. 이 굽힘철근도 그 주근이잖아. 그죠?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C 지문에 느끈
축방향 철근의 수직인 늑근 이거요. 이게 축방향이죠. 수직이 직각이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된 거 이거 당연히 전단 보강근이다 이거지. 늑근이 전단 보강근. 그 아래 늑근 축방향 철근의 45도 또는 그 이상의 각으로 된 늑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볼래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100점 만점 60점 이상만 합격되는 거야. 59점 맞아서 59 한 개 차로 떨어졌어요. 붙여주세요. 절대 안 붙여주죠. 무조건 평균 60점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 늑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기울어졌어. 이거 전단 보강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애매할 거 아니야. 기준이 이 각도가 몇 도 이상? 45도 이상인 늑근은 다 전단 보강근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만 하면 된다. 이제 반복은 나중에 차츰 이제 수업하면서 돼갈 거고. 기둥이라는 거. 기둥에서는 나선, 철근, 띠근, 대근. 띠근이고 대근이잖아. 이게 따로 쓰면 안 돼, 원래. 띠근에 있고 가로 옆에 대근 이렇게 쓴다든가 해야지. 그럼 지금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이거 띠근, 대근은 다른 철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보자고, 이제.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여기 좀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기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둥. 기둥이 정사각형 기둥도 있고요. 직사각형 기둥도 있고요. 원형 기둥도 있어요. 그러면 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간 요 철근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띠철근 또는 이걸 대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겹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주근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사각형 철근은 주근 개수가 좀 이따 나와요. 4개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상은 6개, 8개, 10개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가 4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띠철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도 있는데 원형에 띠철근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주근이 하나, 둘, 셋, 4개. 이런 띠철근을 또는 대근을 설치하면 당연히 주근 개수는 4개 이상이에요. 요번에는 자, 주근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주근이 6개 이상이라는 규정은 여기요. 듭니다. 나선 철근이 보면 이렇게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철근을 갖다 우리가 나선 철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전단 보강근이잖아요. 그죠?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리게 버팅기를 철근. 그 기둥에서는 나선 철근 요거. 나선 철근. 이런 띠철근.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단 보강근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여기 좀 원래 자르려고 한다고 했잖아. 이걸 기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수직으로 자를 수도 있고 옆에서 자르려고 할 수 있잖아. 이런 띠철근을 대주면 전단력이 잘 버팅길 수 있다 이거지. 이 전단 보강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옆에 계속됩니다. 디귿지문에 부재축의 직각인 용접 철망이라고 있는데 여기 좀 보자고요. 철망이 이렇게 철근 넣기는 아깝고 그래서 굵은 철사가 뭔지 알죠? 여기서 용접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 이 느끈 대신에 겉에 들어간 사각형 느끈 대신에 이 철망을 뚫뚫뚫 말아서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전단 보강건이 된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용접 철망이요. 그 다음에 리렘 느끈과 경사철근의 조합. 느끈은 이미 전단 보강이가 알았잖아요. 그죠? 경사철근은 뭐 얘기하는 거야? 경사진기 이게밖에 더 있어? 이해하시죠? 그 지문에 느끈과 경사철근의 조합이라는 게 이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굽힘철근. 이해했나요? 벤트근.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보의 종류가 나오는데 지문을 보자고요. 단순보. 이미 아까 여기 단순보, 이게 단순보라 그랬었죠. 맞아요? 이런 거. 보의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 등에 단순히 올려져 있는 상태의 보다. 여기 좀 보세요. 만약에 내 손이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이크는 보예요. 그럼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단순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고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이번에 캔틸레버 보라는 게 있죠. 가로 열고 내민보라는 거. 여기다 넣게 이쪽에다가 벌써 이것도 지겹게 그려봤어요. 원래 제대로 집중력 가지고 보면 지겹다 느낌이 좀 들어야 원래는 정상인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 절대 합격 못한다 그랬어요. 지겨워야 합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한 지 30년 됐습니다. 딱 설계사무실 6개월 근무하고요. 강의만 했어요. 물론 현장에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캔틸레버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자고요. 이 보를 4등분해서 가운데 두 개 중앙부 양쪽은 단부. 그죠?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죠. 이 보의 철근을 이렇게 와서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시키죠. 이렇게. 맞나요? 보의 철근을 정착시키는 여기가 단부고 중앙부고 단부고 그럼 양쪽 단부를 그죠? 양쪽 단부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 보철근은 기둥이 요게 기둥이죠. 기둥이 꽉 붙잡고 있잖아. 이런 걸 양단 여기다 쓸까요? 양단 고정보라고 한다 그랬죠. 양쪽 단부를 기둥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양단 고정보. 고정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단 고정보는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도면에 표현할 때. 단순보는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건 캔틸레버 보라는 거. 캔틸레버 보는 이렇게요. 한쪽만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한쪽만 잡고 있는 게 캔틸레버보다. 이거 조금 전에 양단 고정 둘 다 양쪽을 다 붙잡고 있었지만 그럼 보면 요건 붙잡고 있는데 이건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힘이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 요 그림 보면 연상이 되는 거야. 요건 짧고 요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반 나눠서 위에는 상부 아래 하부인데 위에 게 길어지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장력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상부에다 철근을 이렇게 해서 갈고리 주고 이렇게 기둥에다 정착을 하죠. 이런 보를 우리가 무슨 보다? 캔틸레버 보라고 한다 이거지. 되겠죠? 설마 처음 본다는 사람 없죠? 몇 번 했어요 이것도.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가끔은 그죠?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그 137페이지 중간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캔틸레버요. 보의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 등의 한쪽만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 상태보다.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 보의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 등의 양쪽 단부가 모두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 상태보다. 이 양단 고정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그림에 캔틸레버 보이나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상부에만 인장력이 받잖아요. 그래서 상부에만 철근을 집어넣은 거야. 그 캔틸레버 중에 그림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이 위에만 반나눠서 위에만 철근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단순보는 이거죠. 단순보 이렇게 해서 하부에만 인장력 받잖아요. 그죠? 하부에만 철근 집어넣었잖아요. 되겠죠? 오른쪽에 양당 고정보는 우리 이렇게 절곡근 이렇게 꺾어서 넣었죠. 원래의 표현은 여기 좀 볼래요? 이게 네 개의 똑같은 철근이 다 겹쳐지니까 한 선이잖아. 이게 주근입니다. 이 두 개도 겹쳐지니까 주근이죠. 맞아요? 그 중에 이 가운데 두 개가 다 파란 게 꺾이잖아요. 내려오고. 원래는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냥 어떻게만 돼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만 돼 있잖아. 원래 그림 그린 사람이 잘못 그린 건데 원래는 이거 맨 겉에 있는 건 콘크리트 선이잖아. 이 맨 겉에 있는 건 콘크리트 선이잖아요. 그죠? 이 절곡근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원래 두 선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절곡근도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자고. 당근보는 인장력 받는 데만 철근 넣잖아요. 맞아요? 복근보는 인장력 받는 데도 넣고 압축력 받는 데도 넣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 이런 얘기 있어요. 중요한 보는 무슨 보한다? 복근보 한다. 보 자체는 힘을 받는 부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철근죠. 인장력에도 철근 넣고 압축력 받는 데도 철근 넣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대로 된 표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해됐죠? 이제 그 아래 이제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둥.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기둥에 영어로 칼럼이라고 돼 있고 한자로는 기둥주자 써 있죠. 이제 기둥은 큰 볼을 지지하며 동시에 보와 함께 라멘 구조의 뼈대를 형성하여 상층의 고정 하중 및 적재 하중 뼈대 또는 기초에 전달하고 지진 등 수평력에는 보와 일체가 되어 힘과 전단에 대응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중요한 부재다. 여기에 지금 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게 큰 보죠. 맞습니까?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게 큰 보야. 이것도 기둥이죠. 이거 다 큰 보라 이런 얘기죠. 작은 보는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게 작은 보고요. 그럼 기둥하고 보하고 연결해서 옆에서 지진이 왔다. 그럼 버팅기는 거잖아요.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힘을 내렸다. 같이 버팅겨줘서 기초로 기둥을 거쳐 기초로 힘이 전달되잖아요. 그 얘기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힘은 여기 좀 볼래요?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이게 힘 모멘트라는 거죠. 휘려고 하는 거. 이해했나요? 그 지문에 보면 힘과 셋째 줄 앞부분에 보면 힘과 전단력에 저항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고 휘어진 거 힘 모멘트라고 해요. 그 힘이나 전단력에 저항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기둥의 구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확 지나갈 것 같아. 쉬려고 해요. 좀 쉬었다 다시 가겠습니다.